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탐구 과학과 정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외대부고 2학년 분들 생명과학 원 중간고사 대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 이 생명과학 원뿐만 아니라 과학 탐구 전반적인 수업들에서 제 일종의 슬로건이 이제 전략적 개념화와 적용학인데, 제가 지난 3개년 외대부고 기출문제를 보면 저의 이 슬로건하고 매우 시험 출제 유형이 또 기조가 매우 잘 들어맞는 학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략적 개념화, 그 다음에 적용학이 이제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외대부고 생명과학 원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이번 1학기 중간고사는 개념형 문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생원에서 변별력이 높은 단원이 뭐 이제 유전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극의 전달 이쪽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대단원 2단원에 해당되는 이제 동물생리학 단원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텐데요. 지난 3개년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그 개념의 깊이가 상당합니다. 네, 상당히 깊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하고 결이 잘 맞는 시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원리, 깊이 있는 원리까지도 좀 이제 스스로 질문을 떠올리는 학생들하고도 좀 결이 맞는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반적인 타학교의 일반적인 기출 문제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총점으로 따지면은 몇 점 안 되기는 하는데, 일단 작년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로 놓고 본다면 그 1.2점이 이제 성적을 가르는 그런 항목이 돼서 1학기 중간고사가 상대적으로는 생원에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는 낮은 단원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생체 고분자나 생물 분류 이쪽은 중간고사 범위인데도 불구하고요, 기말고사 때도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2학기 중간고사 때도 또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일단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예. 서술형 문항에서 꼭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외대부고 이 생명과학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정말 학생들의 마지막 입시의 파이널 라운드까지도 관심이 지대하시구나. 왜냐면 마지막에 논술이라던가 구술 문항에서 내가 쓰는 용어, 그리고 핵심 원리, 거기에 정말 아주 귀한 그런 개념들이라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그냥 시험 끝났다고 까먹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끔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선생님의 어떤 그런 관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문항들이 왜 물어보고 있는지도 학생들이 파악하면서 시험에 임하면 안정적인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형 문제가 디테일한 답안 작성, 뭐 서술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 답안 작성에서 조금이라도 개념어에서 조금이라도 핀트가 어긋나면 이제 감점 요인이 있는 그런 서술형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에는 아마 크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극의 전달 단원이나 유전 단원은 문제 풀이법이 되게 중요한데 1학기 중간고사에는 이런 풀이법 훈련이 크게 적용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제가 이제 배부하는 교재 안에서 아마 이제 기말 범위 때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낯설지 않도록 이제 일종의 예행 연습이죠.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아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제가 했던 이번 1학기 중간고사 해당되는 범위, 요건 이제 누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상세한 개념 파악이 매우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이제 요거는 이번에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기말 때는 좀 중요하다. 풀이법이 되게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중간고사는 심화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출제자가 물어본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그것을 좀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외대부고 생명과학 원 특징 중에 이제 아마 기말 범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더 해당이 될 텐데, 결국 이제 1년이 딱 끝났을 때 생원의 전체 내신 그 토탈 성적에서 75%를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이런 어떤 논리력, 그리고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조건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훈련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뤄야 되겠고,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90점 이상의 비율이 이제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만점하고. 예, 거기에서는 이제 1점, 2점 그 한 끗 차이에 의해서 그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그 성적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실정을 보였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작년 1학년 1학기 기출인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거니까 외워. 예. 지금 상대적으로 생명과학 원에 저는 수업에 일단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뭐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수업 안에서 그냥 해결하는 게 가장 저의 주 목적입니다. 예, 뭐 수학도 해야 되고 다른 이제 교과목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외워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자리를 일어나면은 또 이제 까먹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대부고의 생명과학 선생님은 생물학적 의미를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그냥 단순 개수 물어보거든요. 뭐 세포 과정을 진행할 때 몇 분자의 CO2가 발생하냐. 사실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생명과학 2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그냥 6개 이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게 왜 6개인지, 그리고 만약에 예상 문제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부를 할 때도 만약에 출제자가 관심 있는 게 세포에서 특정 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몇 분자를 답으로 물어볼 것인가. 이 한 끗 차이지만 생명과학에서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 시험지 받았을 때 이 학생이 점수가 굉장히 거의 만점에 가까웠는데, 여기 세모 하나 보이세요? 세모? 네. 3가지 써야 되는데 아마 한 가지를 좀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답안지에는 그 친구가 뭐라고 적었는지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비를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전략적 개념합니다. 출제자의 시각으로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 전공자인 선생님이 그 수년 동안 생물학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아마 또 젊은 시절에는 또 연구도 했던 분이실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가장 관심 있는 개념이 무엇이고, 근데 똑같은 개념인데 표현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의 전체 지도를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전략적 개념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표현이 달라요. 생물학은 좀 언어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묘사 과학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 전략적 개념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연습을 많이 또 시킵니다, 제가. 생물학에서의 그래프는 물리하고 화학에서의 그래프하고는 분석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X축, Y축 있으면 X축 보통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면서 분석을 하는데, 생물학에서는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생물학적 상황에 그 개체가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분석 방법이 다르고 해석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생물학적 의미 전달을 강조하는 시험이라면 거기에 맞게 대비를 시켜주는 것. 이게 이제 전략적 개념화가 되겠습니다. 적용 연습인데요. 대표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항에 대한 문제풀이법을 소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주로 되고, 제가 지금 여기 뭐 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에 대한 그래프가 이제 놓여 있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 브로셔의 4페이지에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어느 집단에서나 나타나는 경향성입니다. 외대부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개념, 아까 제가 세모표 하나 있었던 그 학생 시험지 스캔 잠깐 보여드렸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갑자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답률을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게 2단계하고 3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사 개념 확인 문제 또는 물어본 것만 대답해야 하는 문제, 문맥을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유사개념 확인 문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오늘은 좀 따뜻하더라고요. 예, 근데 겨울이면 춥죠. 그러면 우리는 몸에서 열을 발산하는가? 우리는 몸에서 열을 발생하는가? 뭘까요? 예, 열을 발생시키는 것, 그다음에 열을 발산하는 것. 예, 친구들이 이거 무슨 국어 시험도 아니고 그런데 생물학에서는 발산이 완전히 발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출제자의 시각에서는 매우 다른 단어거든요. 그래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는 내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열을 만들어내는 거 발생. 발산은 나 이미 몸에 열이 너무 많아. 밖으로 좀 내보내자. 겨울에는 해서는 안 되는 작용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각각 적용돼야 되는 개체에 놓여져 있는 환경적인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만 합니다. 예, 그냥 기계적으로 뭐 여름 발생이었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겨울이었으면은 발산은 오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개념 확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할 거고요. 교재 구성이 크게 세 개입니다. 예, 세 개인데 여러분 6페이지에 이제 하단에 보면 이제 세 권으로 이거는 이제 매 회차 분권화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좀 후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올인원 시퀀스라고 하는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개념화를 위한 개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교과서 기본 개념 축약한 것 이외에 생화학이나 동물 생리학에 대한 심화 개념을 실어놨습니다. 이거는 오직 심도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1학기 중간고사에 특화된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 특정 생화학적인 특징을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생투랑 그 다음에 일반 생물학,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생물학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연습을 위한 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문제는 1, 2, 3, 4, 5번 객관식으로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일부는 아마 거의 한 절반 가량이 풀이 과정의 단계별 서술 문항입니다. 서술형 문항에는 이런 문제 출제 안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 대답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지금 5개념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는지를 제가 걷어서 확인을 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답을, 특히 이제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 친구가 어떤 논리로 접근을 했는지. 그냥 딱 보면 답은 무조건 5번인데요, 선생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답이 5번이 나오기까지 어떤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로 나가는 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답을 고르기 위한 필수 정보들만 시간 충분히 주면 다 잘하죠. 외대부고 학생도 얼마나 똑똑한데요. 시간 충분히 주면 두 번째 검토하니까 제가 첫 번째 푼 게 잘못됐군요.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볼 때 왜 그 생각을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만 추출하고 딴 생각하지 말게. 이게 이제 주 교재가 되겠고요. 전개적 발상은 이제 전략적 개념화 적용하기, 그냥 이제 워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적용 연수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변형. 예상 문제라고 얘기하면 좀 거만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출 변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오 판정 문제인데요. 브로셔 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정오 판정 문제는 아마 브로셔를 보시는 게 더 해상도가 좋을 텐데 문제 푸는데 필요한 어떤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는 시험은 일종의 두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필이면 그때 왜 그렇게 잘못 봤을까 하면 실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의 다양성을 학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특히 아까 이제 생물학은 또 언어적인 성향이 또 강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지 문맥을 파악하고 OX 대답하는 훈련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박스에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그 학생이 X라고 골랐던 문항이 있으면 나는 왜 X라고 생각했는지를 아래에다가 자기만 알아보게 써도 저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틀렸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를 끄적끄적 해오면은 제가 나중에 수거해서 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확실하게 아는 건가? 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따로 피드백장을 줄 때 피드백에 정말 뭔가 좀 찝찝하면 그 친구에게는 피드백의 그 문제를 좀 실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교재는 정도 피드백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개적 발상에서 정오 판정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적용 연습 문제 풀 때 아이들이 이제 답 1, 2, 3, 4, 5 이렇게 객관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서술식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이제 끄적여 놓은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좀 확실하게 얘가 좀 알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개별 피드백장입니다. 제가 그 아마 저희 기숙 생활을 하니까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자료형 수업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제 수업에 장점이 잘 실리지 못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은 피드백을 제가 이제 받고 이 학생한테 필요한 문제들을 좀 따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통 문제들은 다 똑같이 나갑니다. 예, 근데 뭔가 이 친구는 이게 너무 불안한데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좀 체크를 하기 위한 그런 부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은 이제 3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과제 완성도 평가를 잠깐 15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 회차별로 크게 핵심 내용은 2가지가 맥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생들 집중도 면에서. 그래서 2가지의 개념 소개와 문제풀이법을 소개하고, 수업 끝나기 전에 이해 확인 평가,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 평가 보고, 그다음에 그 평가에 대한 해설로 이제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요. 네, 그 제가 여기 그 8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있는 말씀 마무리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개별 피드백인데요. 요거는 아까 그 정도 피드백 교재 얘기가 아니고, 제가 거기 뭐 제 개인 번호도 실어 놓긴 했는데,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오프라인으로 저랑 만나서 질문하고 이거 좀 비효율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편하게 이제 개별 뭐 카톡도 되고 문자도 되고 그냥 사진만 띡 찍어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편하게 질문을 해줘야 그게 이제 결국에 이제 성적 향상, 안정적인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제분들하고 혹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꼭 그 생명과학에서 그 정도연 그 강사하고는 편하게 교신을 해도 좋단다. 예, 질문 있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그때 질문 꼭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그 설명 말씀드리고요. 예, 혹시 뭐 궁금한 사항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